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밀입니다. 2025 승무패 46회차 J리그 2경기, MLS 12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45회차는 역배 2개, 중배 4개로 2회 연속 2월이 되었는데요. 2등 당첨자가 42명이 나오는 걸로 봐서 입영 개수에 비해 픽이 분산되며 2월이 되었고, 그래서 2등 당첨자가 42명이나 나오는 회차였습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로 나뉘어 있지만 워낙 넓은 나라라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아 당일 컨디션에 따라 이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지난 여름 승무패에서도 대부분 3회 연속 2월에 되는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뭉딴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J리그 FA컵 32강 시오난과 시미즈의 매치입니다. 시오난 벨메라와 시미즈 에스펄스가 토너먼트 첫 관문에서 만났는데요. 누가 16강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경기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시미즈가 우세하고 배당도 2.73 대 2.44로 역배당입니다. 홈팀 시원한 벨마레는 제1 리그 중하위권을 오가고 있지만 최근 수비 조직력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센터백 스즈키 준노스케는 에리얼과 빌드업 양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짧은 공간에서도 압박을 뚫어내는 능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J2 리그에서 승격 후 빠른 공격 전개와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강점인데요. 공격의 주요 선수는 스즈키 유이토이고 세컨드 라인에서 탈압박과 전방 침투는 시원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열쇠로 보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시미즈는 3대0 완승을 했고 최근 흐름과 공격 전개면에서 분명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오나는 철저한 수비와 압박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릴 예정이고 시미즈는 높은 점유율과 크로스 전개로 틈을 공격할 걸로 보입니다. 시오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J리그 FA컵 32강 교토상가와 요코하마 FC의 매치입니다. 교토는 올 시즌 J1 리그 2위로 승격 후 가장 안정적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요코하마는 리그 중위권으로 경기당 평균 0.9골 득점에 그치고 있지만 컵 대회는 단판 경기 특성상 반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최근 상승은 5승으로 교토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70 대 4.37로 정배당이고요. 교토는 라파엘 엘리아스는 리그에서 8골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오쿠가와도 중원에서 6골에 기여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요코FC는 루키안이 전방 압박, 야마네가 중원을 조율하며 세컨드볼과 스위칭 공격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는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요코하마는 반면에 스위치하는 스타일이지만 컵대회에서는 안정감이 승부를 좌우할 걸로 보이고요. 점유율과 패스 전개로 주도권을 장악할 교토이고 요코하마는 역습과 세컨드볼 스위치 전략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교토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MLS 동부 12위 애틀란타와 10위 시카고의 매치입니다. 애틀란타는 현재 리그에서 4승 7무 10패로 19점으로 플레이오프 경쟁선 아래 머물러 있고 하지만 최근 5경기 2무 3패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반면 시카고는 8승 4무 9패 28점으로 동부 플레이오프권 안착 중이고요. 최근 전체적인 체력도 강하며 압도적인 7대1 DC 유나이티드 대승이 팀 분위기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애틀란타가 앞서 있고 배당도 2.16 대 2.90으로 정배당입니다. 애틀란타는 홈에서 초반 득점력이 강하고 시카고는 원정 득점력이 탄탄한 상태입니다. 변수라 그러면 애틀란타의 홈 열기와 전반 초반 선제 득점만 시카고가 막아낸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시카고의 우세가 유력하고 따라서 무승 행진 종료도 직전 경기에 있었던 동기부여가
이어진다면 시카고의 우세가 유력해 보입니다. 애틀란타의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MLB 동부 9위 샬럿 FC와 13위 DC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동부의 중하위권 맞대결인데요. 생존을 위한 중요한 3점 싸움이 되겠습니다. 샬럿은 홈에서 끈질긴 경기 운영으로 종종 상위권도 잡아내는 복병이고요. 공격수 코파티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있고 미드필드의 아르조가 중거리 슈팅이 위협적입니다. 수비진의 활동량은 많지만 간헐적 실책이 변수이고 수비리 빠른 전환 공격 위주로 전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DC는 최근 공격력 회복 중인데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부족이 자주 노출되고요. 핵심 자원으로는 벤테케, 쿠티비에트로, 수비 라인은 무게감은 있지만 느린 전환 속도가 약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은 벤테케를 활용한 롱볼 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도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매치 샬럿의 홈 응집력과 DC의 벤테케의 한방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요. 전반전은 탐색전으로 끝날 걸로 보이고 후반 교체 카드가 변수로 생각됩니다. 샬럿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MLS 동부 2위 신시내티와 5위 인터 마이애미의 매치입니다. 신시내티는 홈에서 최근 3연승 중이고 최근엔 콜럼버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39초 만에 선제골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빠른 시작 득점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9승 5무 3패로 승점 32점으로 컨퍼런스 5위를 하고 있고 특히 메시는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멀티골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6경기 연속 멀티골에 도전하고 있고요. 메시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신시내티가 우세하고 배당도 2.24 대 2.79로 정배당이 있고요. 그러나 두 팀 간 맞대결은 11경기 중 신시내티가 4승, 마이애미 5승, 2무로 참고로 평균 득점도 경기당 3.8골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고요. 신시내티는 홈에서 강력한 출발과 안정된 수비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고 마이애미는 메시 중심의 공격과 전방 압박과 스위칭 플레이로 대응할 걸로 보이는데 빠른 선제골이 안 나온다면 마이애미의 후반 집중력이 더 유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끝난 클럽 월드컵이 있어 체력적인 변수가 있을 걸로 보여 그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신시내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MLS 동부 8위 뉴욕 레드와 11위 뉴 잉글랜드의 매치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매치인데요. 뉴욕은 올 시즌 6승 8무 6패로 8위권에 경쟁 중이고 최근 홈 경기 3연속 무승으로 마무리 능력이 아쉽습니다. 뉴 잉글랜드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인데요. 미드필더에서 1, 2선 조율 능력이 탁월한 칼리스 힐이 있지만 결과를 못 내며 부진합니다. 뉴욕은 전방 압박과 측면 크로스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고 뉴 잉글랜드는 그 탈압박을 이겨내고 역습의 속도를 더해야 유리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진한 양팀의 흐름인데요. 뉴욕 레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MLS 동부 6위 올랜도 시티와 7위 뉴욕 시티의 매치입니다. 올랜도는 공격수의 토레스로 득점 선두에 올라있고 탈압박에 능한 공격수이고 미드필드의 페레이라가 공격 전개의 중심축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4-2-3-1 포맷을 운영하고요. 좌측 돌파 중심이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는 다양한 득점 루트와 탄탄한 미드필더 라인이 강점인데요. 공격의 알바레즈, 미드필더 로드리게스 등이 있는데
이 공격 라인이 통했을 때는 승리가 가깝고 그게 먹히지 않을 때는 패하면서 계속 기복 있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홈에서 강하고 뉴욕은 빌드업과 압박에서 더 완성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올랜도 시티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MLS 서부 10위 휴스턴과 3위 밴쿠버의 매치입니다. 서부 중위권의 휴스턴은 홈 경기에서는 실점이 최소로 수비 조직력이 올라가고 있고 4-3-3 포맷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중거리 슈팅을 활용하고 있고요. 밴쿠버는 최근 원정 4경기 승리가 없이 2무 2패로 수비에 흔들림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전방의 결정력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롱볼을 기반으로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단순한 공격에 치우치고 있는 밴쿠버인데요. 홈 강세의 휴스턴과 원정 약세의 밴쿠버인데 결국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이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휴스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MLS 서부 2위 미네소타와 6위 LAFC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LA가 우세하고 배당도 2.65 대 2.50으로 역배당이고요. 미네소타는 올 시즌 공격력이 상승 중인데요. 최근 홈 5경기에서 13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전방에는 공격수 테무 푸키가 마무리 능력이 탁월해 보이고요. 수비는 다소 불안한데 거기에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요. LA는 원정에서도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4-3-3 포맷을 활용한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고요. 속도 있는 침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미네소타가 앞서 있고 조직력에서는 LA가 앞선 편이고요. 결국 수비 조직력과 후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요소로 보이고요. 미네소타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MLS 동부 3위 내슈빌과 4위 콜럼버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콜럼버스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00 대 3.46으로 내슈빌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내슈빌은 홈에서 수비 중심 전술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이며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 리그 탑 클래스의 센터백인 짐머맨을 중심으로 수비력이 한층 더 올라왔고요. 콜럼버스는 리그 최고의 빌드업 팀으로 최근 5경기 중 4승으로 득점력도 폭발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드필더 셀라라얀과 공격수 로시가 있는데 뒷공간 침투가 강점인 로시가 있고 미드필더 모리스는 수비 가담과 전진 지원 모두 탁월합니다. 3-4-2-1 포매로 점유율 기부안의 유기적 공격을 하고 있고요. 내슈빌의 수비 집중력이 콜럼버스의 공격적인 패스 플레이를 얼만큼 막아내느냐인데 전반보다는 후반에 골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슈빌의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MLS 서부 4위 시애틀과 7위 콜로라도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시애틀이 우세하고 배당도 1.49 대 5.82로 정배당입니다. 시애틀은 이번 시즌 경험과 안정감이 무기이고 최근 3경기 2승 1무로 폼도 돌아오고 있고요. 4-2-3-1 포매로 중앙 점유율을 높이며 측면 크로스도 활용하고 있는 시애틀이고요. 콜로라도는 다득점을 하고는 있었지만 최근 연패 후 연패는 끊었지만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콜로라도는 원정 7경기 2무 5패로 원정 극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매치 원정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시애틀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MLS 서부 15위 LA 갤럭시와 9위 오스틴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94 대 3.67로 정배당이고요. 갤럭시의 장점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은데요. 최근 5경기 9득점으로 홈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3-3 포매로 짧은 패스 중심의 중앙 공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스틴은 역습과 세트피스에 강한데 하지만 최근 원정 성적은 2승 1무 5패로 매우 안 좋습니다. 이번 매치 승부 포인트는 LA는 홈에서 강하고 오스틴은 순간 역습이 위협적인데 오스틴의 원정 약세 극복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LA 갤럭시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MLS 서부 5위 포틀랜드와 11위 레알 솔트레이크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2승 3무로 포틀랜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2.09 대 3.30으로 정배당이고요. 포틀랜드는 공격 전개가 빠르고 공간 활용이 뛰어난 팀이고요. 그 중심에는 공격수 에보비세가 있습니다. 4-2-3-1 포매로 속도 있는 측면 전개와 크로스 중심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요. 솔트레이크는 최근 연승으로 반등 중으로 4-4-2 포매로 간결한 빌드업과 역습에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수 루이스가 득점 선두권을 유지하며 팀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의 포인트는 포틀랜드의 측면 속도 대 솔트레이크의 탈압박 플러스 역습이 승부를 결정지을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MLS 서부 8위 세너스와 13위 댈러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세너스가 앞서 있고 배당도 1.62 대 4.51로 정배당이고요. 세너스는 직전 미네소타 경기에서 4실점으로 허용했지만 그 외에는 꾸준히 득점을 넣으며 리그에서 서부 득점 2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점도 많아 수비 안정감은 여전히 과제로 보이고요. 폭넓은 공격 전개 속에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수비가 뒷받침됐을 때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댈러스는 대체로 수비 안정과 득점력을 겸비한 팀인데 지난 6월 20일 세너스 원정 경기에서는 4대2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격한 만큼 득점한 만큼 실점도 많아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매치는 공격력에서는 세노세가 홈의 득점 화력을 얼만큼 보이느냐고 댈러스는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에서 얼만큼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세너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